이틀 늦추곤 중대 결심. 이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고요. 그 밑에 있었던 내란 선동죄 72명 고발은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요. 원래는 오늘까지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암시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저희 방송 전에 오늘까지였던 시한이 이틀 뒤로 늦춰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까지 이른바 쌍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당장 임명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봐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을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고발하겠다. 김기영 대변인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아무래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금요일인가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얘기하면서 최상목 총리까지 탄핵 이제 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쌍탄핵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행될 국무위원들도 모조리 탄핵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복을 시킨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겁박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의 어떤 사유나 어떤 근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오로지 기승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통령 어떤 재판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면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법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배후에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저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초재선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역풍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진즉에 했어야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에 대한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출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된 사실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만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비어도 계속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여당의 지지자건 야당의 지지자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떨어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내린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더 지체됐을 때는 우리 국민들 양쪽 모두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선고하라는 압박 차원인데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풍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부대변인님, 국무위원들 연쇄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선 재선들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 지금 초선 재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대안과 지금 중진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사실 답답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파장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당의 지지자와 또 저희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마음도 저희가 전달하고 헤아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 전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중진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자제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과 재선들은 또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항의라든가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 있는 거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주장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협박을 한다.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부장부장님?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안 하는 것이 한덕수 대행입니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8명의 재판관을 오히려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 변론이 끝났는데 헌재에서는 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 민주당이 지금 촉구를 해야 되는 곳은 헌법재판소 8명의 헌법재판관이지 40여 후보자를 임명 안 한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다는 게 왜 그런 그 억측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는 헌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에게 화살을 돌려서 만약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거야말로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국회에는 9,000개가 넘는 민생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7,500개 법안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제대로 심사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라는 곳이 입법부입니다. 예. 정치 행위를 하라는 것이 그 국회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지금 여야의 태도를 좀 자중하고 헌법재판관이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탄핵 숙려 기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같이 했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도 임시 지위라든지 어떠한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이 열흘 만에 주불진화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아까 전문가와 함께 짚어본 대로 바람이 다시 불거나 낙엽 속에 잔불이 있거나 이러면 또 재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불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당국은 끝날 때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듣고 왔던 이미선 재판관 목소리까지 보면 장 변호사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그 국회에도 법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이야 이전에도 이미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길 수 있겠지만 네. 이 가처분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일단 법리적으로는요. 이게 국법상 행위잖아요. 임명을 해야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헌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헌재는 이걸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임명하라 마라. 그래서 지금 재판관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확인까지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란 것보단 본질은 권한쟁의 심판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본안이고 이거는 임시지위 확인의 어떤 그 가처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를 불사하고 하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본질은요. 이 보수 정부가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그걸 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력화하는 겁니다. 예. 이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정부도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돼요.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정무적 고려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